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시장 함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단한 유동성 그리고 대단한 시장이네요. 이 속에서 오늘도 입을 벌리게 하는 첫 번째 종목인 반도체부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내일 운명의 컨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요. 그래서 오늘 오르는 게 일단 무서워해야 하는 건가 싶기는 하거든요. 내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 HBM 점유율일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포션을 늘리게 될 경우 SK 하이닉스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가 됐든 둘 다 좋아의 관점으로 시장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인가 셈법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내일 컨콜 열리는 삼전, 한익, 현대차를 다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쪽에 찍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오늘 외국계 쪽에서는 반도체를 담거든요. 오늘의 시선은 혼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분기 20조 원이라는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선 공개를 한 상황이고, 뭐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시장 컨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6조 원대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뭐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아니면 내일 모레 새벽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내용 뭐 그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투자 실적은 좋을 거고요. AI에 대한 투자도 올해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올해 실적세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한 해만 해도 DDR5 디램, 8기가 디램 같은 경우, 뭐 레거시 제품의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한 해만 한 5.6배의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1분기에도 고정 가격이 50%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이제 이런 디램 관련된 업체들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도 100% 이상의 가격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회사들의 영업이익 폭은 더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 한 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는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일정 차익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가에 대해서 과연 뭐 SK 하이닉스 뭐 지금 85만 원대 가까이 지금 83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가격대가 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대는 여전히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에 대해서 미국의 ADR 상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ADR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익이다. 네, 그 이익이 참 대단하네요. 확실히 그 시클리컬로만 하이닉스를 바라보기에는 지금 너무 서글프다라는 거죠.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0만 원 이하의 가격대까지 오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지지가 있고 콘크리트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오늘 목표 주가가 SK 하이닉스 커버한 증권사에서 150까지 나왔습니다. 26년 선행이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달린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 대표님, 지금은 그렇다면 내일 유무 상관없이 내일 컨콜 상관없이
그냥 더 사도 되는 구간인 처로 보여지는 건가요?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어닝 관련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그 상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차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식에서는 좀 정리가 되고 손바뀜이 나오는 건 있지만 가격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는 기간 조정을 계속 거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단식 상승 차트로도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으로 한번 지켜보면 월봉상 이격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극대화될 수 있는 가격 폭으로는 한 90만 원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월 월봉상으로도 90만 원 정도까지는 아직 며칠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밀어 올리는 그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수급 면에서도 좋지만 주가 차트에서도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여가는 모습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당장 여기에서 그 하락이나 아니면 뭐 기간 조정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이고 네. 한 최소한 안전하게 매수를 한다면 5일선 정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정말 강한 차트 모양이네요. 5일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최근 강세인 거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내일권에서 과연 흔들림이 나온다면 어디서 지지해주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콜의 내용을 아마 잘 뜯어보셔야 될 겁니다. 내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듣게 될 부분은 HBM 관련한 점유도 있겠지만 카펙스 투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소부장단으로서 과연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이 소부장 내에서 원익 IPS를 준비했고 카펙스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원익 IPS 쪽으로는 당연히 더 좋겠네라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형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미리 오르고 있는 것 또한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그렇다면 오늘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스토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서 아마 영업이익 증가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투탑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더 이런 영업이익의 확대 폭은 좀 더 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건설할 때 뭐 건설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한테 돈을 더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지금 현재 D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방막 증착을 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라인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쪽에 이제 납품 물량들이 어느 수량이 되는데 그동안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을 기점으로 삼성 파운드리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출시한 이후에 성능 측면에서 상당히 뭐 시장 예상치 이상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삼성 파운드리 부분으로 상당 부분의 빅테크들의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TSMC가 원체 지금 많은 물량을 받고 있는데 현재 뭐 공급을 그만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급 부족이 직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따른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 그러니까 수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도 그만큼 많은 장비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수혜로 인해서 원익 IPS도 관련된 장비 납품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일단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원익 IPS가 만약에 높다면 조금 키가 낮은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괜찮나요,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는 되는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분야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양대 종목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아마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못 올랐었던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으로 단기적인 매수세가 유비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조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기업 중심으로 좀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요즘? 그 한미반도체가 역사적 전고를 그냥 유지한 채 주가 플레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했던 그 종목도 지금은 그냥 전고를 그냥 단숨에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소부장단에 있어서도 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원익 IPS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냐의 문제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 목표 주가를 원익 IPS는 오늘 또 뛰어넘었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을 한번 원익 IPS부터 보면 기관 수급이 만든 방향성이라고 기관? 단정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고점에서 올라갈 때 개인 수급이 당장에 붙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관 수급이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붙었다는 이유는 반도체에서 그 반도체 가격의 흐름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한 이후에 반드시 그 업체들로 인해서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확대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걸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단순히 뭐 원익 IPS뿐만 아니라 장비주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서 여기에서의 그 추세 상승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개인 수급이 다시 붙을 때 정도가 고점 징후가 나올 수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고점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주봉상으로 살펴보면 작년 8월부터 한 12월 정도까지의 상승폭은 상승폭 자체가 조금씩은 느리게 완만하게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물론 차트가 지금 이제 좀 더 늘어나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주봉 캔들의 길이 추세를 보면 추세 상승이 시작되는다고 하는 상승세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급등이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급등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종목 또한 아까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한 5일선 정도의 조정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재상승 예상해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단, 거래가 실리고 주가의 고점을 계속해서 만드는 반도체 종목군은 5일선 대응으로 살펴봐야겠다로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2차 전지단으로 가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구간에도 굉장합니다. 20% 넘게 주가 움직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정책 활성화 기대 나오게 되면서 확실한 폭발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급도 봐주시겠지만 기관 쪽에서 연속해서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금액치는 금융투자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지수 레버리지, 추종 자금성으로 지금 밀려 들어오는 유동성에 근거한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상승력을 살펴보기엔. 근데 또 재료가 없는 건 또 아닌지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은 충분히 시장에 따르는 것이 맞다. 시장의 돈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맞다면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중심은 에코프로인 거네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특히 이제 ETF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예.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유럽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유럽 지역 내에 이런 최근 들어 이제 국내 업체들이 계속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럽 법인을 통해서 유럽 지역 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오늘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에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이제 유럽 외 지역보다는 유럽 내에서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은 뭐 계속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도가 원체 높은 상황에서 지금 뭐 2차 코스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도 같이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개인 개별적인 이제 이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타스나 리튬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 이후에 최고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니켈 가격도 지금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ESS 로봇의 이제 2차 전지들의 탑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거에 따른 기대감까지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관련된 거는 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향후의 미래적인 그런 이제 성장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S 로봇에 대한 성장 기대감 뭐 클 수는 있겠지만 ESS 같은 경우도 3원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원계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향후에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당히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로 이루어진 공장들의 가동률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우려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계속 가동률이 낮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재무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적에 만약 실적이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망 매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실적을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달 초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 어차피 뭐 4분기 실적 나쁠 거라고 다 예상들 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경에 경영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때 부근에서 실망감이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 VI 걸린 종목군 리스트 보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관련 상품들이 쭈루룩 다 VI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도 장중 고점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관통하는 게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군에 조금 더 나눠가지고 그 상징성이 에코프로 쪽으로 많이 모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언급 들어보면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의 수급, 최근까지의 수급을 보면 이 수급 논리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시장의 방정식도 있거든요. 나 대표님, 현재 구간에서는 참전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은 이게 지수에 대한 부담은 조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기대가 되면서 기관 수급이 상당폭 코스닥으로 몰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상위 종목들은 ETF를 포함한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폭 많이 기관 쪽을 통해서 유입이 되면서 에코프로까지도 같이 주가의 2차 전지도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의 수급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에코프로가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18만 원 정도 선인데 1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사실상 뭐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매물대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18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2023년 정도의 그 약간의 그 2차 전지 쪽에서 광풍이 불었던 정도 수준 이상의 뭐 모멘텀이나 이거 이슈가 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18만 원 정도 선의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의 매물대 좀 저항선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이제 공매도 비중이 잘 안 보여요. 확실히 대차 쪽에서도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더 많아집니다.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과열되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입한 데 있어서는 글쎄요, 좀 더 때를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저항 라인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역시나 코스닥 성격이기 때문에 강한 거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에 대장이 있었다면 두산 로보틱스였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정고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강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차이가 있다면 코스닥 시총 상단이라는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모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게 뭐 기업이 뭐 실적이 뭐 코스피가 5천이 됐었던 가장 이유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의 영업이익 증가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탄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지금까지는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비슷합니다. 뭐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PER이 지금 1000배가 되는 뭐 어마어마한 PER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는 기대감으로 지금 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지금 뭐 로봇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상당한 국내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뭐 산업용 로봇으로는 상당히 뭐 세계 글로벌 회사이긴 하지만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뒤처진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서도 그런 차별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특히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하면서 삼성전자와의 이제 협력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가 로봇과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한동안은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더 그 상승 여력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시총이 큰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에코프로는 바닥에서 출발하면서 올라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더 가는 것인지라 이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껴야 하는가 싶지만 기관의 수급을 보면 굉장합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줄곧 해서 담아가고 투신 또한 담아가고요. 금투는 말해 뭐합니까? 계속 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의 연속성 충분하다고 보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가 기관에서 들어오면서 로봇 ETF 관련해서도 많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금 흐름으로 뭐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은 계속해서 받겠지만 기관 수급의 영향만으로는 이제 좀 주가의 그 고평가 논란을 아직은 좀 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상으로도 신고가를 이제 다달한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의 단기 고점 신호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평선과의 이격도도 확대가 조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세 분출을 좀 확인해 본 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은 단기간으로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단기적이라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것 또한 맞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기술적인 구간 또한 점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짧게 보겠습니다. 펩트론. 이제 인벤티지 랩이 아까 전에 저희 2부, 이거 마감 전략 2부 시작할 때 튀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단으로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을지. 펩트론 또한 장중의 고점 라인 현재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대 올랐고요. 거래대금도 꽤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추세를 돌리는 성격은 확인이 됐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역시 기다릴 것은 릴리와의 어떠한 재료 가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상해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좀 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지금 시장에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갖고 있는 장기 지속형 그런 이제 플랫폼 자체가 뭐 기술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기술 수출 가능성도 같이 있는 데다가 이 또 비만 치료제와 같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펩트론의 움직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기술 수출 가능성 아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 열려 있다. 의견. 그렇다면 이제 좀 밀렸었던 부분에 일부 회복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기대감으로 전고까지 붙여놓을 수 있을까는 또 다른 관점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나 대표님?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예. 전고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ABL 바이오 정도의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수준으로는 아직까지는 기술 수출로 증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에서 발생된 바이오 쪽의 변동성 확대가 개인 수급이 받쳐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32만 원대 정도에서의 매물대 계속해서 두터운 상황이어서 여기에서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월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한 34만 원 정도 선을 넘어서는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의 이격 조정을 다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만 원 정도의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34만 원대까지는 그 월봉상으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한 며칠 남은 거래일에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항 라인 값 또한 좀 강하게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지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고 구간까지의 여력, 추가적인 수급력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후장에 ASM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서 한국판 ASM이라고 불리는 HP, SP의 급등세가 또 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추가 움직임 저희 오후 끝까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